루카스를 뛰었어요. All my ladies, wind to the left, sway to the right, drop it down low and take it back high. Bitch, I don't need introduction, follow my simple instruction. Wind to the left, sway to the right, drop it down low and take it back high. Bitch, I don't need introduction, follow my simple instruction.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feeling fire 있으면 빌소 만나볼 중간에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의 첫 만남 우리의 사이 beautiful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렇게 영원히 반짝일 순간 This the kind of beat that go rat-ta-ta, rat-ta-ta, ta-ta-ta-ta-ta. This the kind of beat that go rat-ta-ta, rat-ta-ta, ta-ta-ta-ta-ta. DJ Spillis, sweet beat, the realest team on the bliss. Watch out, I kill it, watch out, I spit it on the mic, feel it. Y'all can't do what I do, just admit it. I'm about to get it, money, get it, drop it to the floor, shake my big bitties, bobbing like did it. My face look pretty, y'all ain't doing shit, no, I done did it. Yes, I'm marvelous, fantabulous, a bad chick, the flow sick like oh shit, you know this, I'm too fit to ever quit. Knocking these fools out like broomsticks. I do this, I move this, I prove this. Bars be hard like a pound of bricks to go up, jump the boogie to the bang bang high. It's the kind of beat that go rat-ta-ta. It's the kind of beat that go rat-ta-ta, rat-ta-ta, ta-ta-ta-ta-ta. It's the kind of beat that go rat-ta-ta, rat-ta-ta, ta-ta-ta-ta-ta. It's the kind of beat that go rat-ta-ta, rat-ta-ta, ta-ta-ta-ta-ta. It's the kind of beat that go rat-ta-ta, rat-ta-ta-ta-ta. Square rings. Yeah,
취미면 취미, 공부면 공부 다 열심히 하는 우리 세교고 자율동아리 루카스였습니다. 아마 구성들의 성적을 보시면 놀랄 겁니다. 장학금 단 친구도 있고 상위에서 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위권에서. 네, 무대 설치를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설치가 준비가 끝나면 학교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 홍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큰 꿈을 품고 교양과 지혜로 한 걸음 나아가며 고운 인성을 꽃피우는 배움의 터전 등불처럼 학생을 비추어주는 선생님들의 열정 학부모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리라. 미래를 향한 첫걸음 세교고등학교에서 시작하세요.
고등학교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세교고등학교입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휴식 공간부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공간, 그리고 함께 소통하며 공부할 수 있는 협력의 장까지 세교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 수업, 자율학습 등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교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의 기초부터 실습하며 지능정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맞추어 저희 세교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론을 넘어 실습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세교고등학교는 여러 분야의 진로를 위한 동아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진로에 맞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세교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교내 행사는 학창시절의 풍부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뜨거운 청춘의 열기와 함성소리가 더해진 스포츠 행사와 각종 축제들로 학교 생활은 한층 더 다채로워집니다. 언제나 학생들과 함께하며 밝은 미래를 마주하는 곳. 어제의 꿈과 오늘의 노력이 만나 내일의 희망을 일구는 곳. 무수한 재능과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을 위한 여기는 세교고등학교입니다. 세상에 큰 꿈을 품고 교양과 지혜로 한 걸음 나아가며 고운 인성을 꽃피우는 배움의 터전 등불처럼 학생을 비추어주는 선생님들의 열정 학부모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는 것. 잘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힙합 포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교무계획부장 서옥남입니다. 오늘의 일정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 토크 콘서트가 이 청남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끝나면 질의응답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각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개별 상담 및 시설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상담은 2개의 상담실 이따 안내해 드릴 텐데요.
두 개의 상담실에서 개별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 진행되고 시설 견학은 학교를 자유롭게 돌아보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 교육의 메카 세교고등학교 입학 토크 콘서트 사회자 및 패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1학년 변혜정입니다. 1학년 김율리입니다. 저희 입학 콘서트는 재학생들과 졸업생, 교사가 함께 기획, 준비, 진행에 참여하여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참신하고 알찬 정보를 교환할 것입니다. 사전 질문에서 키워드를 뽑아 입학 토크 콘서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세교고등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1학년 부장 오진화 선생님이십니다. 3학년 진학담당 원상호 선생님입니다. 미래교육연구부장 이채유 선생님입니다. 교육과정부장 노주영 선생님입니다. 학생 부회장인 권택현 학생입니다. 숭실대학교 의생면 시스템학부에 재학 중인 박찬성 선배님입니다. 콘서트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 선택, 대입 결과, 도입 안내 이 세 마당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좋겠지요? 권택현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교는 2012년 개교하여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AI 융합 중심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년별 10개 학급씩 총 30학급에 966명의 학생과 86분의 교직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 교실 30실, AI 랩실, 스마트 융합실, 메이커실 등 특별실 19실에서 코딩 교육, 실험 실습 수업, 토론, 토익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실도 무선 인터넷, 태블릿 등이 구축되어 있어 모든 교실에서 에듀테크 활동 수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3층과 4층에 학습 카페인 임진아홀과 블루 스카이가 생겨서 학생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복도와 계단에 있는 감성 글귀, 포토존, 그리고 예쁜 학교 야경, 그리고 교과별 특별실이 있고요. 예술 체육 활동 시설, 휴식 및 자기주도 학습 공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째 마당 학교 선택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학교 선택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고교학점제의 대입 변화입니다. 혹시 김효린님은 고교학점제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변화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세윤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22년 대전 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토대로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정해진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의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본교는 2021년부터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및 준비학교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담임, 진로, 교과, 교사가 함께하는 맞춤형 상담과 학업 설계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배움의 깊이와 진로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는 학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관련해서는 원상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내신에서의 큰 변화는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능에서의 큰 변화는 선택 과목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택 과목별 유불리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변별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2028학년도 입학 전형 개요를 보면 첫째, 수시모집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며 둘째, 그중 지역균형 전형에서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됩니다. 셋째,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기본 학업 소양 검증을 위해 수능을 활용하고 고교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 역량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충실성,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서울대 입학 전형에서 말하는 고교 교육과정 충실성, 학생의 교과 역량 평가란 말들을 보면 대입에도 다양한 교과목 선택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계고 교육과정입니다. 노주현 선생님,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과목 선택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브로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026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 편집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지정 과목이고 이 지정 과목이고 아래쪽에 보는 이 과목이 학생들의 선택 과목입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는 1학년 때는 주당 수업 실수가 33시간, 2학년은 32시간, 3학년은 31시간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학년 때 과목이 수능 과목에 따라 수능 과목이 됨에 따라 더 알찬 학습을 하기 위해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집표상에서 다양한 과목 선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육부 지정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10과목 그리고 30학점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이런 쪽으로만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 관련했던 교육의 노하우들이 문과 계열 학생, 이과 계열 학생 할 거 없이 다 교육이 되기 때문에 미래 역량을 키우기에 적합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026학년도에서는 지역 주도형 교과 특성화 학교로 AI 교과 특성화 분야로 지금 현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수 학생은 AI 정보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교고를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교육과정이 바로 AI 중점학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매년 코딩과 AI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 코딩 수업이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코딩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했었고 그 중에서 이미지 처리에 관한 활동을 대학교 면접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대학에 와서도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코딩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배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교육과정 다양화 두 번째로는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학교 간 연계 협력을 적극적으로 저희 학교는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세교랑 세마랑 매월학교에서 세 학교가 연계해서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융합과학 탐구, 공학 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서는 두 개 학교가 오프라인으로 지금 정보국가와 과학국가의 수업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지원청 주관으로 거점교를 지정해서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때로는 저희 학교는 거점교로, 참여교로 학생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 학교는 경기 이음원 학교 수업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음원 학교는 올해 개교한 온라인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발빠르게 학생들에게 좀 안내해서요. 응용화학 탐구, 면역체계 이해,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 기초화 활용,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와 같이 이 첨단 과학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개설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59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학년에서 화요일 7교시, 목요일 7교시에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수업을 더욱더 알차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목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경기 이음원 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니 저도 관심 가지고 신청해야겠네요. 네, 제가 계속 교육과정이라서 계속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소인수 강좌라는 수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학생들의 선택도 존중하기 때문에 국제경제, 생명과학 실험, 게임 프로그래밍, 미디어 콘텐츠 일반, 교육학, 보건, 심리학 등 다양한 과목들을 그때그때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개설해서 수요일날 방과 후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교육과정과 소인수 강좌, 경기 이음원 학교는 졸업을 위한 192학점 외에 추가로 더 신청해서 듣는 정규 수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심화학습과 열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 시 진로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가 됩니다. 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교육 과목을 선택하여 입수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열망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에는 교육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교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과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진로진학 프로그램입니다. 김혜린님, 진로진학 프로그램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학기 초에 나눠주신 우리 학교 진로진학 프로그램들이 망라되어 있는 체크리스트이지요. 학급에도 게시되어 있어요. 오진아 선생님,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체험 활동을 위해서 본교 선생님들이 4년 전부터 진로진학 프로그램 체크리스트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부, 창의융합부, 진로진학 상담부, 교육정보부, 예체능부 부장님들이 매년 진로진학 TF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시기별로 기획하고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학생들이 한눈에 우리 1년간의 본교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프로그램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TF팀에서 만들어지고 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진학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학 프로그램들은요, 나눠드린 책자 4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관련하여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보융합 교실 활동에는 모디키트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터 활동,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캠프, 정보교육, 나눔 여름 캠프, 본교의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 기반의 알고리즘 사고와 공학적 문제 해결력이 강화되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 의사소통 역량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세교과학 아카데미, 일명 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스팀 강연,
미래지향적 로봇공학 프로그램, 과학도서 작가와 함께 북의 시험 콘서트, 융합과학 탐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실습을 통한 융합과학 탐구 활동으로 시와오 지질 현장 체험, 스마트팜 체험, 과학의 날 행사, 상시 과학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과학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습니다. 네, 권태현님이 정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으신가요? 네, 제가 참여해봤습니다. 저는 AI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정보융합교실, 인공지능 대표 같은 AI 관련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며 AI와 코딩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운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해 2학년 진로 시간에 1년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하기도 하였습니다. 긴 기간을 주니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인 웹사이트 개발을 팀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공 계열이나 AI 관련 진로에 관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네요. 인문 계열이나 다른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지요. 인문학 관련해서도 세교고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여행, 디베이트 아카데미, 모의 국제기구 프로그램, 사회개선 프로젝트 등의 활동이 있고 또 특히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사제 동행 진로 독서, 몰입 독서,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공감,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독서 습관 형성으로 학업 전반의 이해도와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체능 관련해서도 골프, 탁구 등의 생활체육 수업과 카혼, 우쿨렐라 등 1인 1학기 연주 수업, 생활연계 기술활동과 미술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예체능 교육을 통해 정서 안정과 신체 기초 체력이 동시에 증진되고 예술적 자기 표현과 성취 경험으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희정님께서도 인문계열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참여한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인문학 프로그램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모의 유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전쟁에서 AI 사용 규제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협의하며 기조 연설문을 써보았습니다. 또 발표까지 해보면서 국제적인 시각과 토론 능력까지 키워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진로가 정해진 친구들은 진로 관련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네요. 아직 진로를 탐색 중인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1:1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진로 표준화 검사가 있으며 학년별 진로 진학 프로그램으로 교과 연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과 진학 특강, 공부법 특강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희망 진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로 특강, 대학생 전공 멘토링, 공유학부 프로그램, 얼리버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학생별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목표 대학과 전공에 부합하는 과목 선택을 하고 활동 포트폴리오가 정비해지면 학업 지속 동기와 진학 대비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공교는 AI, 창의융합, 인문, 예체능, 진로 진학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맞춤형 교육 생태계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성과로 이어가는 미래형 학교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담임 선생님이나 학년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활동 외에도 모든 학급이 학년 초에 계획해서 실시하는 학급 특색 활동도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자율에 들어가는 공동체 역량 활동으로 1인 1역할, 학생 담임제, 학급 5분 지원, 함께 성장 프로젝트 등을 하고 있으며 생기부 진로 활동란에 들어가는 진로 역량 활동으로 진로 독서, 진로 스피치, 진로 포트폴리오, 전공 탐구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학급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 내에서 하는 활동에만 성실히 참여해도 생활기록부의 자율, 자치 영역과 진로 영역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년 차원에서도 학년 특색 활동이 운영되는데요. 1학년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에코 가디언 활동을 운영 중에 있으며 2학년은 진로 희망 분야에 따라 탐구 주제를 정하고 심화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생활 속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올해 1학기에 진행한 학급 심화 탐구 프로젝트가 기억이 나네요.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그 분야의 심화 내용을 조사하고 공부하는 학급 특색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유전자가 이룬 주제로 조사하고 발표를 준비했었어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료를 찾아가며 하나의 발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뜻깊었고 단순히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걸 넘어 서로의 생각을 듣고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또 저희 조뿐이 아니라 다른 또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분야의 심화된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경험 덕분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자신감도 생겼고 우리 세교고에는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주영 선생님께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주도 활동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에 1학점 기준 16시간 이외의 시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생기부의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적혔던 학교 자율과정의 프로그램을 학교 주도 활동 시간에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가 정한 대주제 아래서 학생들이 개인별 또는 모두별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자기주도적으로 몰입해서 탐구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진로 연계 탐구 활동이나 실천형 탐구 프로젝트, AI 소프트웨어 연계 프로젝트 활동 등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매년 선배들의 산출물을 보고 참고해서 점점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프로그램 참여 공지가 올라온다 싶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교과 활동 중 분야는 동아리 활동이 아닐까요? 다음 키워드는 동아리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동아리 활동에 대해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궁금증을 해소해볼까요? 우리 학교에는 50개의 정규 동아리와 3개의 자율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동아리가 있어서 관심사나 진로 희망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를 개설하기도 하고 기존 동아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제, 경찰, 교육, 보건, 과학, 사회 관련 매우 다양한 정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 동아리로 댄스, 캐릭터 디자인, 배구 동아리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부에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데요. 방송부에서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학 토크 콘서트부터 연말마다 진행하는 축제인 청남제, 학기 말마다 진행하는 코어 페스티벌 같은 많은 축제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리더십도 기르고 공동체 내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동아리의 장점은 정말 자유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학생이 기장과 부기장을 맡아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학생들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본인의 진로 희망대로 개인 탐구 시간을 주셔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생명공학과 AI를 접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대학교 면접을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특색 있는 활동이라서 면접관님들이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경험을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정규 동아리로는 정치화법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의 재판을 통해 사건을 직접 분석하고 변론해보며 말하기 능력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아까 식전 공연을 한 것과 같이 자율동아리인 댄스부에서 꿈과 끼를 펼쳐가고 있으며 학생의 문화예술부 차장으로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교부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다들
다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셨네요. 저도 더 열심히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많은 활동이 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대입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중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리더십,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에 관련된 활동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 많은 활동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는 다양한 과목의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데요. 과목마다 꽉꽉 생기부를 채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고2까지는 학교 재활 과정을 운영하여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학교 주도 활동 시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과목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진로와 핵심 역량에 맞게 알차게 작성된 생기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교부의 생기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작년에 재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세교고의 선택 이유로 가장 좋은 점으로 세교고의 생기부를 뽑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교고의 생기부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교육과정과 비교과 활동들이 촘촘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차려진 밥 잔치상에서 학생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잘 골라 먹으면 되니까 생기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세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특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생기부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의 활동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 정말 생기부들이 모든 친구들의 생기부가 풍성하게 적힐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학교의 장점입니다. 저는 생기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데요. 만족할 만한 생기부가 나오게 된 것은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지내며 여러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 활동과 관련된 탐구 주제를 추천해주며 더 질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여러 탐구 주제를 추천해 주시거나 생기부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네, 대학 원서를 넣으면 진학사라는 사이트에서 점수 공개 리포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중에서 내신과 생기부를 비교해 주는데요.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 지원자 풀에서 AI가 평가한 제 생기부가 꽤 높은 등수를 받기도 했고 리더십 공동체 부문에서는 1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생기부를 채웠고 선생님들과 상담하며 제 진로에 맞게 생기부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AI가 인정해주는 생기부라니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학교 선택 마당에서는 고교 학점제로 인한 대입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생기부를 꽉꽉 채워준 학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 선택할 만하죠? 네,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둘째 마당은 대입 결과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입시 결과입니다. 진로 담당 원상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를 망라한 수시 전형별 합격 사례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내신 등급 체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PPT에 나와 있는 사례는 9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표 끝에 보시면은 5등급 예산 환산 점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교과 전형 합격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가 잘 이루어진 학생들 중에 최저 등급을 맞아야 하고요. 일부 전형에서 면접이나 생기부를 챙겨두면 다음과 같이 등급대별로 합격한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본인 내신대에 맞는 안정적인 카드로 사용이 되고 세교고 또한 등급대에 따라서 알맞게 합격하고 있습니다. 9등급제에서 1등급의 학생들이 대학별 환산 내신이 높은 경우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2 그리고 건동홍 정도의 라인을 합격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5등급이 적용되는 2028 대입 예상 내신으로는 1.0에서 1.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2등급대 학생들은 경기권, 아주 이나 단국, 서울권의 과기대, 숭실, 국민, 숙대, 세종, 광운, 성신여대, 상명대 정도까지 합격을 하고 있고요. 5등급제에서의 예상 내신으로 1.5에서 2.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3등급대 학생들은 서울권의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3여대라고 부르는 곳들과 한성, 성영, 삼육, 경희권 에리카, 가톨릭, 가천, 인천, 명지, 경기, 수원, 단대, 천안, 그리고 충북대 정도까지의 대학에 합격을 하고요. 5등급제에서의 예상 내신으로는 2.0에서 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교고 교과 전형으로 내신에 맞게끔 못 가는 경우도 없고요. 이렇게 적절히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전형 합격 사례입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자신만의 스토리와 전공 적합성을 잘 드러낸 학생들 중에서 면접은 대체적으로 있고 일부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챙겨두면 다음과 같이 등급대별로 합격한 사례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등급대를 살펴보면 의대와 고려대,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과기원 계열들, 한양대 등의 합격 사례가 보입니다. 특히 1.89의 성적임에도 서울대에 합격한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에서 우리 학교의 생활기록부가 여타의 학교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2등급 때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정도를 합격을 하고 있고요. 3등급 때에서도 각종 인서울대학교와 아주대, 가천대, 경기대 등에 합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도 보시다시피 성적에 따라서 대학이 어느 정도 묶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모두에서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에서 내신이 조금 더 낮아도 더 높은 대학에 상향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생활기록부가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5등급제 개편과 상관없이 생활기록부는 여전히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교부의 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수원대, 외국어대 등등에 합격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정리를 하면 전형별 입시 결과 종합해 볼 때 재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수시, 교과, 그리고 종합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3개 과목 정도에 대해서 모의고사 3등급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시면 최저 대비가 돼서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내신별 합격 대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3학년 선배님들의 대입 지원 현황도 궁금합니다. 올해 3학년 대입 지원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어서 합격 결과는 아닌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경인권에 582건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권에 334건, 천안 아산권에 314건, 충청권에 99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전라도에 28건, 강원도에 31건, 경상도에 45건, 제주도에 2건의 지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및 통학거리를 고려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전체 지원 사례의 42%가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7%가량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체 지원 사례의 80% 정도가 종합과 교과 전형입니다. 따라서 내신 관리를 1순위로 하고 생기부 관리, 최저 등급, 면접 준비 순으로 고등학교 활동 중요도를 매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논술 13%, 실기 8%의 지원이 있습니다. 전문대 수시 지원은 37건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 학교의 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성적의 열쇠를 딛고 종합전형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실제 합격 사례입니다. 등급대별로 합격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화여대, 아주대, 경기대, 건대, 글로컬, 한신대, 호서대까지 다양한 내신대 학생들이 종합 상향 지원에 성공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내신이 2점대 후반으로 이화여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내신이 해당 대학 평균보다 다소 낮았는데 교과 속에 깊이 있는 진로 연계 탐구로 합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보 과목 시간에 도서 정보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이 꿈꾸는 문헌정보학과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서, 대출, 반납, 관리 기능까지 설계를 하면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인문학 특강 후에는 모두를 위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장애인, 노약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평면도를 설계했고 금서 논쟁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이어지며 교과와 비교과가 완전히 하나로 엮인 완성도 높은 생기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3점대 중후반 내신으로 무려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수학적 사고력과 금융적 응용력을 생활기록부 전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미적분을 활용한 자본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순현재 가치를 수식으로 계산하며 수학과 금융을 연결했고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분석을 통해 회계 세무 구조를 탐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반 주가 예측의 윤리성이라는 토론 활동으로 사회적 시야까지 확장해 학문적 깊이와 진로 적합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네, 세 번째 내신은 4점대 초반이었지만 경기대학교 AI 컴퓨터 공학부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AI 프로젝트 중심의 생기부로 합격했습니다. 진로활동 시간에 욜로 기반 객체인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시각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구현이 아니라 AI를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AI 운동 게임 제작, 게임 엔진 속 미분과 적분 탐구 등으로 교과 비교과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대학이 선호하는 탐구형 생활기록부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5점대 중반 건국대 합격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내신은 5점대 중반이었지만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메가트로닉스 공학과 합격 사례입니다. 이 학생의 생기부는 끊임없는 시도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성장한 스토리형 생기부였습니다. 라인 트레이싱 로봇 제작 프로젝트에서 스텝 모터 대신 DC 모터로 바꿔 문제를 해결한 과정,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탐구 보고서를 통해 첨단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다섯 번째는 내신은 6점대 초반이었지만 한신대학교 AI 소프트웨어 계열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AI 팀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적 성취와 진로 명확성으로 합격했습니다. AI 분리수거 프로젝트에서 직접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며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또 미적분 세특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활성화 함수 분석을 탐구했고 정보 융합 교실 센서 제어 프로젝트, 코드 가독성 독서 탐구 등으로 진로 역량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7점대 초반이었지만 호서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미적분과 경영학을 결합한 탐구, 그리고 체계적인 진로 프로젝트로 합격했습니다. 수학 세특에서 경영학에서 중요한 도구 미적분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문제를 수식으로 모델을 했고 경제 개념을 수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진로 활동에서는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모델을 적용한 기업 탐구를 수행하며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분석하는 등 실증적 탐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은 내신 대비 좋은 생기부로 상향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들입니다.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교과, 비교과를 일관성 있게 생기부에 녹여내면 충분히 상향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내신대에서 모자란 성적을 생활기록부로 메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교의 생활기록부가 분명히 대학 입학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교과, 비교과를 일관성 있게 연결하면 충분히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네, 저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네요. 주로 수시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정시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수시가 아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1학년 때부터 대입 프로그램인 유니브를 활용해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추적 관찰하고 이것을 토대로 담임 선생님과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필요한 개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능 준비는 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시죠. 수능 준비도 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교에서는 많은 수능 관련 교과에서 수능 연계 교재를 보조 교재로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형식으로 문항을 출제해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함께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도 매우 중요하죠. 자기주도 학습 시간 확보를 위해서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실과 야간 자기주도 학습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도 자기주도 학습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방과 후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수능 직전인 3학년 2학기에는 수능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가긴 하지만 정시 전형도 챙겨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입결을 위한 노력은 대입 준비 프로그램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대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더 높은 대학 합격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교고만의 대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학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진학 프로그램은 담임교사의 연중, 상시 진학 상담, 입학사정관 초청, 입학 설명회, 교내 교사 및 외부 전문가 초청, 모의 면접 컨설팅, AI 면접 프로그램 활용 및 그룹별 면접 멘토링,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 진학 컨설팅,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실인 지인용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본교에서 작년부터 도입한 AI 면접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력하면 생기부 기반 학생 맞춤형 예상 질문을 생성해서 제공해 줍니다. 학생들이 이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셀프 면접 연습, 실전 모의 면접 등 다양한 면접 방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연습이 끝난 후에는 면접 분석 결과지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면접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면접 준비 방법은 직접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교내 자체 모의 면접 지도를 대폭 강화해서 교내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 면접 컨설턴트들과 더불어서 4회차에 걸친 방과 후 면접 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분석, 모의 면접 진행, 피드백을 진행해서 면접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직접 모의 면접을 진행하시는 등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대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군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면접 지도에 참여한 학교는 전국에 우리 학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저는 AI 면접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졸업하신 선배님도 혹시 대입 지원 프로그램 이용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모의 면접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면접 준비도 좋았지만 모의 면접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선생님들 앞에서 면접을 하니 진짜 면접장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서 더 떨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어 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교고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입시에 누구보다 진심이시기에 어떤 선생님께 찾아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꼼꼼한 피드백을 주셔서 면접 전형으로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와, 저는 면접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 학교에서 직접 준비를 해주신 거니 저도 한번 열심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장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입시 결과와 대입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셋째 마당 고입 안내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입학생 성적 분포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지만 지금 이 시간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내가 세교고에 갈 수 있느냐 아닐까요? 이세호 선생님, 올해 신입생의 입학 성적 분포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25학년도는 오산 지역 학생 수 정원을 과다 책정하여 아쉽게도 세교고는 340명 모집에 4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작년 입학생의 성적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구간별로 195점 이상 78명, 190점 이상 70명, 185점 이상 57명, 180점 이상 51명, 175점 이상 22명, 170점 이상 16명, 165점 이상 17명, 165점 이하가 25명이었습니다.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별 분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시중 127명, 세마중 106명, 매홀중 48명, 대호중 24명으로 네 학교의 합계가 305명으로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대호중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 아침에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산시청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받아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적 분포도를 보니 자신의 성적과 비교해보면 걱정이 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라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A 학교 내신 점수와 B 학교 내신 점수가 같다고 해서 학생의 역량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신은 중학교 3년 동안의 총합 점수이기 때문에 지금 내신이 좀 낮더라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학 후에 바로 실시하는 진단평가나 내신 성적을 보면 입학 성적보다 높아지는 학생도 있고 오히려 낮아지는 학생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도 매우 다양합니다.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다 리셋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권 학생이 두텁게 분포하는 경우 내신 점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다만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생기부를 알차게 써주는 학교라 내신 대비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후에 큰 폭의 석차 하락과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습법 차이와 주요 과목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단기간 암기 학습 방법에 의존한 학생들에게서 성적이 많이 하락됨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배움의 수준 차이가 커서 학습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학교 집필평가도 내신 변별과 수능 대비를 위해서 수능에 준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 누적과 함께 복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학습법으로는 성적 향상을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꾸준한 노력밖에는 없는 듯하네요. 네, 여기서 잠깐 혹시 교장 선생님 계실까요? 네, 혹시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드릴 말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대표 윤열입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 생활과 굉장히 다르죠. 학습 방식도 다르고 생활 리듬도 다르고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고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몇 가지에 대해서 면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면 좋을까? 그 측면에서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자, 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학원 가고 가외 시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냥 손 떼죠. 그렇게 해서는 학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원에 가면 또 과외를 하면 뭘 했는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크 없이는 절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영수, 기초학력. 자, 이거 없이는 고등학교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의 내용, 그거를 기초 삼아서 고등학교 성적이 판가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시간 관리, 굉장히 촘촘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학원에서 마치면 잠자는, 즉,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 자,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죠.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2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또 동아리 활동을 뭘 할지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하니까 동아리 면접에서 불합격합니다. 불합격하면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문 계열의 대학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해도 됩니다. 다만 경제, 경영, 무역 이런 쪽으로 갈 아이들은 경제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겠죠. 금융에 대한 그 생각도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학과는 선택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열의 학과를 지망한 아이들은 진로가 촘촘하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진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잖아요.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160점 나오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 ABC 중학교가 있다면 똑같이 190점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편차가 있어요. 또 개인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세교 고등학교가 세마 고등학교 다음으로 성적이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미달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수한 성적을 아이들이 많이 몰리면 내 아이는 내신 성적이 불리하지 않느냐? 불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특목고나 세마고 같은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내신이 몇 점이죠? 평균이 198 이렇게 되잖아요. 199. 그래요. 그렇게 있어도 1등급에서 9등급 다 나오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느냐? 그렇지 않죠. 대개 특목고 아이들은
재수, 삼수 기본으로 하죠. 강남 학부모들은요, 재수, 삼수하는 거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렇게 대학을 보내요. 그러나 거기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욕구는 그 주변의 친구들, 자, 이러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큰 장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내신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내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는 뭐 인근 학원에도 있겠죠. 그러면 테스트 해줍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학력을 분명히 알고 학교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내 아이가 199점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보냈더니 형편없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에 의해서 거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입학한 아이들의 성적을 좀 보시죠. 입학한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간 사례입니다. 자, 이 석차를 얘기했는데요. 입학 성적이 있지만, 자, 231등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근데 이 진단평가 입학신을 본 거예요. 27등이에요. 근데 이 1학년 1학기 말 평균이 1.17. 5등급의 기준에서 1.17이에요. 5등급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70등, 그 다음에 80등, 요 사이도 성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성적이 떨어진 아이도 있습니다. 볼까요? 자, 8, 9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진단평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학기말 숙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5등급에서 2.3, 2.1이니까 이렇게 중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늘뛰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영수에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학력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학교 입학 설명회가 조금 독특하죠.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된 것이 제가 부임한 이래 올해 3년 차입니다. 세 번째 진행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기보다는 매년 업데이트하고 교육활동도 업데이트해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하나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적 향상과 하락 사례를 보니 높다고 자만할 것도 낮다고 포기할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입학 전형 요양입니다. 입학 전형 요양은 홍보책자 겉표지 뒷면에 있으니 브로셔로 도착하겠습니다. 그러면 입학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네, 우리 학교는 2021년과 23년도에는 미달이 아니었지만 22년도와 24년도에는 미달이었기 때문에 올해 커트라인을 단적으로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미달이었기에 작년 커트라인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오산 지역에 2개 학교가 신설되어서 이것이 커트라인 감소 요소가 되는데 각 학교별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학급당 4명씩 감소해서 우리 학교만 해도 40명이 감소하니 이는 커트라인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변수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부족하더라도 소신 지원을 해보시고 성적이 불안한 부모님 및 학생들은 입학 원서 접수 기간 동안 3학년 담임 선생님과의 긴밀한 연락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추가 개교하고 입학생 인원은 감소하니까 올해는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효정 사회자님, 올해 입학하셨을 때 장학금을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같은 혜택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쑥스러운 것도 같네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이 있다고 합니다. 입학 성적 50%와 3월 진단평가 50%를 반영하여 수석 입학생에게는 100만 원, 사석은 80만 원, 참석 60만 원, 사석 40만 원, 오석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예순이 낮은 학생도 방학 기간 동안 국영수 과목에 집중하여 성적을 높여 장학금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진단평가는 무엇인가요? 진단평가는 입학식 당일에 치러지는 중3 수준의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 실력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교수 학습 지도 계획을 세우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2 만대 마당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패널분들께 세교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한마디씩 듣고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할까요? 일단 저는 어느 학교로 갈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던 케이스인데요. 부모님께서는 세교부가 좋겠다 하셔서 지원하게 됐었고 사실 계약 전까지도 이 선택이 정말 맞을까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막상 다녀보니까 면학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선생님의 열정과 친절에 반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 전부 착해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느낌으로 하루하루 적응해 나갈 수 있었고 그 덕에 세교부를 선택하게 잘했다 생각했어요.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 좋은 학교를 원한다면 세교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 추가 모집으로 우리 학교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세교고등학교에 잘 적응을 한 상태고 최고로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활발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제 진로와 가능성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세교고는 제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의 기회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세교부가 AI 중점 학교라는 사실을 듣고 세교부에 왔습니다. 중학교 시절 고입에 대해 고민했던 중 세교부가 AI 랩실, 스마트 융합실 같은 AI와 관련된 시설도 많아 미래 교육 환경이 잘 구축된 것 같아 세교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사소한 게 있다면 이 세교고등학교의 급식도 맛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다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교고에 오게 된 이유는 학교 분위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2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어서 세교고에 관한 이야기를 진학 전에 많이 듣게 되었는데 세교고의 적당히 진중한 면학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생기부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교고를 선택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면학 분위기, 생기부가 좋은 학교를 원하신다면 세교고를 추천합니다. 네, 우리 학교에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소개되지 않았던 학교 프로그램 중에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교내에서 실천해보는 활동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100여 개 팀에서
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을 향한 따뜻한 실천을 서로 보고 배우고 실천해 볼 수 있는 학교가 세교고등학교입니다. 내신을 따기 위해 눈치를 많이 보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교들마다 비슷한 비율로 흩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교고는 오산 지역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인데요. 내신이 좋은 중상위권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학교를 선택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당연히 면학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학 분위기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 여기 세교고등학교입니다. 네, 생활기록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학교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 맞춤형 진학지도에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학년부터 자기주도적 탐구 활동을 설계하고 2학년, 3학년 때 전공 연계 활동, 결과물 도출, 면접 대비까지 이어집니다.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그리고 독서, 강조해서 생활기록부의 진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5등급제의 전환은 과도기에 개별화된 스토리가 존재하는 생활기록부가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세교고등학교 진학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교고의 힘은 착한 학생들과 열정적인 선생님들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교실은 곧 면학 분위기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는 성적과 태도의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배려가 실력이 되고 응원이 성장이 되는 곳, 세교고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보세요. 네. 오늘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입학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사회자님과 패널들께 박수 이미 쳐주셨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을 게시판에 이제 붙여주시라 했는데 이미 사전 설문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특별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한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실래요? 네, 저희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네. 저 내신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모의고사처럼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수능처럼 그 지필고사가 나온다고. 그러면 시험 범위가 보통은 중간고사 지나고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기말고사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원래 모의고사는 다 보잖아요, 선생님. 범위가 전체 다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교고는 범위를 어떻게 보나요? 1학기 전체를 보나요? 기말에서? 시험 범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누적 범위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 주시죠. 네, 본교는 시험 범위를 누적해서 봅니다. 모의고사도 누적해서 보죠. 근데 누적해서 보지 않고 수능을 준비하겠다고요? 우리 학부모님 요구사항이 수시만 준비해주지 말고 정시도 준비해달라. 제가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선생님한테 잘 가르쳐달라. 그럼 기본이잖아요.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누적 범위. 우리 학교만 누적,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학교만 누적 범위 아니에요. 동탄의 여러 학교도 누적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패널도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내신 따로, 수시 공부 따로, 정시 공부 따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학부모에 계셔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누적 범위를 하는 이유는 정시 준비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지만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요. 자,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입에서 교재가 있습니다. 그 수능 특강의 입에서 교재의 수준은 중상위권 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문제 수준을 우리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렵다? 아이들이 쉽게 내면요, 쉽게 쫓아가요. 저 시험 문제는 제가 교사 시절에 시험 문제는 어렵기로 소문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안 들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 수업 시간은 정말 잘 듣습니다. 왜? 강의한 데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를 한 후에 강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자, 저 소신이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시험이 어려워서 내가 시험을 못 보면 그 수능 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학생들도 못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이 어렵다고 내신이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닙니다. 시험 쉽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내신 받아보면 난 한 문제 틀렸는데 3등급, 4등급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시험 쉽게 내는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 어차피 우리는 또 등급을 내야 됩니다. 상대평가라.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것은 이따 개별 상담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설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사전 설문에 응모해 주신 분들 중에 경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학교와 학생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경품 추첨은 우리 수고해 주셨던 패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뽑으셔서 학교 이름과 한 명씩 뽑아주세요. 다섯, 10명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마 중 제가 호명하는 분은 나와서 여기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세마 중 박진규입니다. 있으시면 세 분만 호명합니다. 세마 중 박진규, 문시 중 우태경, 문시 중 우태경, 문시 중 양다영, 문시 중 양다영. 자, 매홀 중 정주아. 저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매홀 중 정주아. 세마 중 한수왕, 세마 중 한수왕. 문시 중 최하은, 문시 중 최하은. 매홀 중 박선유, 매홀 중 박선유. 박씨들이 많이 나오네요. 세마 중 박시완, 세마 중 박시완. 네. 먼저 가셨나요? 네, 이름 호명되신 분들은 나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 청남관에서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개별 상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상담은 이렇게 2개의 상담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위로 오셨잖아요. 난간 있는 쪽으로. 바로 이제 나가시면 이쪽으로 조금만 돌리시면 바로 입구가 있습니다. 다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에 바로 2층에 스마트 융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학 상담, 교육과정, AI 중심 교육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바로 아래에 AI 랩실이 있습니다. 알랩실이라고. 거기에서 진학지도, 학교생활,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견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학교를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